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미래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뉴 홍콩시티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28개 지점을 운영하던 기업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하면서 회원권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심지어 직원들은 이미 수개월째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폐업 직전까지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입지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자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조만간 재공모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나빠진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세계 10대 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소식을 송효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1년을 맞아 내놓은 사자성어는 대북만리. 붕세가 하루에 9만 리를 간다는 뜻으로 밝은 미래를 위한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치의 빈틈없이 노력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천이 세계 1,100여 개 주요 도시, 큰 도시의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가 최근에 조사에 117위를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도 비교가 안 되는 경쟁력을 살려나가는 것. 그것은 단순하게 수치로 나타나는 인구와 경쟁 문제를 뛰어넘는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이날 유 시장은 10대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초석으로 지난 1년간의 성과도 전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영종주민 인천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비롯해 인천대로 지하화와 백령공항 국가사업 확정, 수도권 내립지 4자 협의체 재가동을 해결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유치 등을 통해 1000만 도시 인천 시대를 열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바이오 기업 유치로 세계 최대 바이오 의약품 생산 도시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유 시장은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공약 중 하나인 뉴홍콩시티와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 제가 역정드는 게 균형, 창조, 소통 이게 지금 균형입니다. 이 균형 발전을 해서 제1호 공약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닙니까?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가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특화 단지와 세계 보건기구인 WHO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고등법원과 해사법원을 유치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다음 달 지정할 예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공항과 항만, 우수한 반도체 기업들이 있는 강점을 내세워 반도체 특화 단지 지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세계 10대 도시 도약을 목표로 달리고 있는 민선 8기 유정복호.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혜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도권에 수십 개의 지점을 운영하던 대형 헬스장이 돌연 폐업을 하면서 이용료를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네, 취재 결과 트레이너들은 급여조차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헬스장 폐업 직전까지도 이 대표로부터 회원들을 달래가며 수업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진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초 프랜차이즈형 헬스장에 560만 원을 내고 PT 이용권 100회를 추가 등록한 강모 씨. 약 2주 뒤에 헬스장으로부터 당분간 PT 수업이 어렵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곧바로 헬스장을 찾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당장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총액은 한 800만 원 정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피해본 금액은 그 정도 되고요.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주일 뒤에 가니까 약관에 보면 90일이라고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끄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환불 약정서를 써준 고객들조차도 수개월 동안 환불이 안 되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강 씨가 거금을 내고 PT를 추가 결제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존에 등록한 PT 이용권이 70회가량 남아 있었지만 헬스장 측에서 트레이너를 교체하지 않는 조건으로 장기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는 겁니다. 트레이너 배정이 랜덤으로 된다라는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만약에 추가 결제를 하면 기존 선생님 좀 유지해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일반적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약 70회가 남은 상태에서 100회를 추가로 등록했습니다. 헬스장 측은 이달 초 회원들에게 단체 문자를 보내 폐업 사실과 함께 환불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강 씨와 같은 피해자는 인천 삼산 지점에만 수백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헬스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을 운영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000명이 넘습니다. 피해를 입은 건 헬스장에서 일하던 트레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장 대표가 경영난을 이유로 수개월간 급여 지급을 미뤄왔는데 폐업 사실조차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간이배제급금을 신청을 하면서 다른 지점이 매각이 되면은 그때 이제 밀린 급여를 주겠다. 회원들 수업은 급여 못 받았다고 지금 멈추지 말고 회원들 잘 달래줘 가면서 그냥 계속 5월, 6월에도 그냥 계속 수업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갑자기 저희랑 얘기도 없이 회원들한테 문자로 폐업을 한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피해자들은 해당 헬스장 대표 전모 씨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실제 피해를 보상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헬스장 명의의 재산을 개인 명의로 돌려놓았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해버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소송에 이기더라도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막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좀 지적해드리고 싶고요. 현재 해당 사건은 일산 동부경찰서로 이송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헬스장 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단기간 단위로 이용권을 결제하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면 헬스장 폐업 시에 할부 항변권을 통해 할부급 지급을 중지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새 부지를 찾기 위해 최근 공모를 실시했지만 신청자 없이 마감됐습니다. 부천시는 지난달 말부터 21일까지 신규 자원순환센터 조성을 위한 입지 공모에 나섰지만 신청자가 없었다며 내부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2차 공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설하는 자원순환센터는 생활 폐기물 소각장 500톤, 음식물 폐기물 240톤, 재활용품 선별시설 200톤, 대형 폐기물 50톤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부천시는 당초 인천 북부권, 서울 강서구의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900톤급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단독시설로 방향을 선회했습니다.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도내 위법 야영장 13곳을 적발했는데요. 네, 대규모로 그린벨트 지역을 훼손한 곳도 있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 야영장 시설에 들어갑니다.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임의로 만들어 놓고 캠핑장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이용해 주신다고요. 바베큐하고 스프를 할 수 있는 그 텐트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펜션 이용 안 하고 사이트만 예약해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별로 예약이 되더라고요. 저희가 다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양주시의 한 야영장은 약 18만 제곱미터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불법으로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화성시에 위치한 야영장은 부지 내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기타 유언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행정포털 후기와 한국관광공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야영장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45곳을 수사해 13곳, 15개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야영장은 그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평군 소재 2개 야영장인 경우 등록을 안 한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적발을 했고요. 그 외에 그 기타 유원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운영하는 곳을 약 한 11곳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적발된 미등록 야영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소기업,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에 따른 공제금 지급이 큰 폭으로 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경기도 골목 상점가 연합회의 이호준 회장을 전화 연결해서 좀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먼저 이 소상공인들의 형편이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요. 실제 이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좀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예, 현재 소상공인 자영업자 상황은 현재 몰락 직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좀 어렵게 버텨왔었는데 집합금지가 풀리면서 이후부터는 고물가 고금리 현상으로 인해서 서민들이 돈을 쓰지 못하게 되는 이른바 돈맥 경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기간보다도 매출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실제로 폐업을 심각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노란우산의 폐업 공제금은 사실상 퇴직금이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퇴직금이나 마찬가지인데 한계 상황에 직면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 노란우산 공제의 장점은 연 5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당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는 개념이 없는데요. 연금처럼 저축해놨다가 폐업 시에 퇴직금처럼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아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지 않고서는 중도 해지를 하진 않습니다. 보니까 올 1월부터 5월까지만 약 4만 8천 건의 노란우산 폐업 공제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작년 동기간 동안 50%가 늘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 즉 최소한 4만 8천여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폐업을 신청하거나 매우 불가피한 사정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이 약 40%대인 걸로 봤었을 때는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저임금 관련 논의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요 논의 관련해서는 지역별, 업종별, 규모별 차등이 필요하다거나 뭐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지급 능력을 보장할 만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느냐, 사회적 여건이 라고 하는 것인데요. 현재 대형마트, 백화점, 또 대형 복합 쇼핑몰 중심으로 대부분의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온라인 쇼핑이 작년보다 30% 가까이 성장하는 반면에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어떠한 육성 정책이나 보호 정책이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또 전기세와 가스비 4대 보험 비용은 계속 늘고 있고 반면에 또 지역화폐 예산 축소, 또 소상공인 일자리 안정자금 폐지 등의 좋지 않은 여건만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하면 인건비를 계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벼랑 끝에서 등 떠미는 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예, 결국 골목 상권에 피가 돌게 하는 지역화폐 정책과 예산이 좀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요. 한편으로 전기세 및 가스비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보조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골목 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힘든 건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 시기에 지급했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준하는 대대적인 서민경제 부흥 정책이 전반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골목상점가 연합회 이호준 회장이었습니다.